안녕하세요. 조지아 레드넥 정일백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남편인 제 입장에서 바라본 제 아내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운 여러 가지 팁들을 알려드릴 목적이에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상에 나온 모든 것을 다 해도 아내는 여전히 화날 수 있고, 아내는 여전히 친구들과의 단톡방에서 남편을 열심히 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다 했다고 생색내려는 목적보다는 그냥 나는 아내를 이만큼 챙긴다, 나는 아기를 이만큼 챙긴다 라고 그냥 자기 만족에서 멈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잖아요. 실제 이만큼의 할 일 중에 요만큼만 알고 있는 남편은 이만큼만 한 다음에 와, 나는 할 일 다 했어, 난 진짜 대단한 남편이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의 또 다른 목적은 그런 기준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아니다, 진짜 할 일은 이만큼이 있다. 물론 제가 한 것도 이게 완벽한 남편이라고 보긴 힘들죠. 근데 저희는 이제 친정어머니나 외부의 도움 없이 둘이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제 경험이 조금 더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임신 초반부터 중반, 중후반까지 계속 입덧이 있어서 많이 힘들었어요.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였죠. 그때는 저도 출근을 하던 때라 출근 전과 퇴근 후에 많이 도와줬고요. 그런 와중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집에서 일을 하게 되기 시작하면서 더 직접적으로 아내를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살림살이에요. 아내가 입덧이 심하고 또 몸이 무겁고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원래 할 수 있는 살림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제 아내도 그런 경우였어요. 그래서 저는 출근 전에 스무디를 해서 먹이고, 퇴근하고 오면은 저녁 이렇게 해주고, 이제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런 거는 다 이제 제가 도맡아 했었어요. 물론 아내 상태가 괜찮을 때는 서로 도와가면서 하겠지만, 입덧이 심하고 다른 증상들이 있으시고 하면 남편이 주도적으로 하는 걸 추천해요. 두 번째는 보험이에요. 한국은 보험이 참 잘 돼 있는데 미국은 이 보험 시스템이라든가 의료비 시스템이 정말 복잡해요. 단순히 병원에서 얼마를 내라고 해서 그거를 딱 내면 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런 복잡한 거는 남편이 다 계산을 하고 하는 거를 추천을 해요. 세 번째로는 마사지예요. 이제 임신 중후반에 들어가면 이제 몸이 붓기 시작하고 또 몸이 무겁고 온 관절들이 다 늘어나고 하면서 이제 온몸이 비명을 지르는데, 그래서 저는 아침에 출근 전에 마사지를 하고 오후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전에 항상 하루에 3번씩 마사지를 해줬어요. 마사지를 할 때마다 정말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손님을 길러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유튜브에서 다리 마사지, 팔 마사지, 어깨 마사지, 목 이런 데를 미리 대충 배워 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아내의 기분이 있습니다. 임신 중에는 호르몬 수치의 과분비로 온전치 않아요. 예를 들면 분명히 자기 전에는 아내와 저는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하면서 굉장히 평온하게 잠을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는 정일백 짜증나 하는 소리와 함께 발기지를 맞으면서 일어났어요. 저는 아직도 그 이유가 정확히 왜 그랬는지는 모르는데, 화가 났다가 또 슬펐다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럴 때는 그냥 남편이 다 받아주시고 참아주시는 게 현명한 것 같아요. 그걸 남편분께서 다 일일이 받아주시면 그냥 둘이 싸울 기회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가정 파탄 납니다. 특히 신혼집 같은 경우에는 아내, 남편 둘이 살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이제 모든 짜증과 모든 화가 전부 다 남편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내가 지나가고 있는 그 시기와 비교해서는 어쨌든 덜 힘드니까, 몸과 정신이 덜 힘든 남편분께서 그냥 토닥토닥 다 괜찮다, 잘하고 있다, 미안하다 이렇게 해주시면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그 다섯 번째는 임당이에요. 제 아내는 임신 중반에 보는 혈당 수치 검사에서 조금 높게 나와서 이제 임당이 됐어요. 임신 초반에서 중반 20 몇 주까지 입덧으로 잘 못 먹다가
드디어 좀 해방이 됐는데 바로 또 임당이어서 또 탄수화물을 줄이고 해서 먹는 거는 나름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아내분이 임당이시면 저탄수화물 레시피도 좀 많이 알아보시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밥을 그냥 두부로 교체를 했어요. 그리고 뭐 감자, 옥수수 같이 전분의 재료가 되는 것들은 멀리 했고요. 그것만 해도 거의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너희는 정말 잘하고 있구나 라고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다 중간중간 뭐 한번 치팅데이 해서 뭐 피자 시켜 먹고 그런 것도 뭐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잘 넘긴 것 같습니다. 저탄수화물을 한다고 너무 단백질 위주로 가시면 임신 때 변비가 정말 걸리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양을 늘리시게 되면 또 식이섬유나 유산균 같은 것도 같이 섭취하게 해주시는 게 참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 다음은 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태아냐 아내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요새는 웬만한 정보는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인터넷의 문제점은, 부작용은 너무 다양한 의견들을 동시에 접할 수 있다. 이제 남편이 아빠가 되는 과정에서 이 지금 아내 뱃속에 있는 태아가 아무 문제 없이 완벽하게 자라길 바라실 거예요. 또 그렇게 됨으로써 또 같이 딸려오는 게 아내를 이제 조종을 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본 대로 요거는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 이거는 해라, 요건 먹지 마라, 이제 이런 것들 슬슬 남편이 강요를 하기 굉장히 쉬운 상황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어떤 소아과 의사분께서는 칼슘 알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칼슘 알약도 챙겨 먹어야겠다 했더니, 아내는 이미 매일 4-5개 알약을 먹고 있는 상태라 거기 하나를 더 먹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이 대화를 거의 일주일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안 먹게 됐는데, 이 상황에서 저의 잘못은, 태아는 엄마의 몸에서 원하는 양분을 다 받아 쓰기 때문에 엄마가 칼슘이 모자랄 수는 있어도 애한테 칼슘이 그렇게 모자라진 않는다. 설령 그렇더라도 엄마를 그렇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몰아넣어서 어떤 합병증, 유산, 기형 이런 거를 발생시키는 것보단 그냥 마음 편하게 칼슘을 덜 먹는 게 낫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어요. 남편분들도 아내가 임신을 했다고 그 뱃속에 있는 태아를 뭐 어디 게임의 테크트리, 가장 이상적인 테크트리에 따라서 레벨업을 시키는 방식으로 보지 마시고, 아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하시는 거를 최우선으로 하는 거를 정말 추천을 드려요. 그냥 아내가 먹고 싶은 거 먹게 하고, 하고 싶은 거 하게 하고, 물론 술, 담배, 마약 또는 굉장히 자극적인 뭐 불닭볶음면 이런 거는 가능한 조절을 해 주신 건 괜찮겠죠. 자, 마지막은 성욕 조절이에요. 임신 초기에는 착상이 불안정해서 성생활을 할 수 없고 성관계를 가질 수 없고, 임신 후반에는 조기 출산의 위험 때문에 또 성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또 임신 중반에는 입덧이 좀 심하시면, 아내가 입덧이 좀 심하면 그럴 생각이 전혀 안 들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런 상황에서는 거의 10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남편분은 성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저도 이제 몰랐는데 저희 육아 방법에 대해서 검색을 많이 해보다가 의외로 많은 수의 산모들이 임신 중 남편의 바람 때문에 독박 육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문제구나 해서 이 카테고리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임신 중에 아내는 이제 살이 찌죠. 그런 와중에 배는 특히 더 나오죠. 그리고 피부 트러블이,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온갖 피부 트러블이 생겨요. 그런 와중에 피부 곳곳에 그냥 까맣게 변색이 돼요. 그러니까 이 외모적인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남편분은 아내가 서운한 생각이 안 들게 조심조심 잘 성욕 해소를 하시라고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당연히 바람을 피시면 안 되죠. 10개월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물론 10개월이 끝나고 출산 후에도 당연히
어느 정도 할 수가 없으니 한 뭐 1년 좀 넘게라고 해야 되나? 1년 좀 넘게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것이 큰 문제라면 그거에 대한 방법을, 해결 방안을 개인적으로 생각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해요. 사실 친정어머니가 한국에서 오시기로 했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그 상황이 좋지 않아서 못 오시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틀 병원에 있었고요. 바로 퇴원해서 집에 왔어요. 병원에서 퇴원 후에 제 어머니가 며칠 도와주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아내와 저 둘이서 육아를 했어요. 첫 번째는 다시 말하지만 살림입니다. 이미 모유 수유를 하는 것 자체로 아내는 너덜너덜해져 있어요. 전몸살 때문에 몸은 아프고 아기는 울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날밤은 새고 정말 총체적 난국이죠. 이런 상황에 아내에게 트림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런 걸 시키면은 안 돼요. 그래서 혹시 친정어머니가 도와주실 수 없다면 요리, 빨래, 설거지, 청소 전부 다 하신다는 각오를 하시는 거를 권유드려요. 자, 그 다음은 겸상하지 않기예요. 사실 둘이서 육아를 하게 되면 이 엇갈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아내가 아기 모유를 먹이고 있는 와중에 남편은 뭔가를 해야 되고, 또 모유를 다 먹이면 또 남편이 트림을 하는 와중에 아내는 또 뭘 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미리 이렇게 차려 놓으시고 밥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내분에게 이제부터 아기는 내가 볼 테니 가서 밥 먹어라, 이렇게 그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걸 추천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아빠는 간병인.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막상 닥치고 보니까 남편은 지금 애 아빠로서 애를 돌보는 사람 중에 한 명만이 아니고, 방금 출산을 해서 거동을 할 수 없는, 2주에서 한 달 동안 거동을 할 수 없는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좌욕 준비하고 약 챙겨주고 피 묻은 시트 빨고 체온계 온도 재주고 밥 차려오기 등등, 이런 간병인이 하는 일들을 남편분이 다 하셔야 돼요. 다음 거는 간단한데요. 졸음운전 하지 않기. 이 시기에는 출산 후에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잠을 많이 못 자요. 그런데 운전을 해야 할 상황이 꼭 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다음날 소아과에 가야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올 때 잠을 자는 행위는 아내에게는 거의 역적으로 몰릴 만한 행위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아내는 지금 너무 힘들고 잠도 못 자고 애는 울고 이런 상황에 남편은 처자. 하지만 남편분들 졸음 운전을 안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날 어디 좀 운전을 할 일이 있으시다면 조금이라도 더 자두세요. 그 다음으로는 서류 정리가 있습니다. 출산 후에는 뭐 출생신고서, 또 한국에 출생신고하기, 여기에 소셜 시큐리티 카드 받기, 애를 보험에 넣기, 그리고 각종 의료비와 보험료 이런 청구서들이 다 날라오죠. 이런 각종 서류들은 아내는 그걸 볼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좀 짜내셔서 이런 서류들 다 보내실 거 보내시고 내실 거 내시고, 전화를 해야 하면 또 짬을 내서, 보통 뭐 아침 8시에서 오후 4시, 5시 사이에 오피스들이 하잖아요. 그 사이에 짬을 내셔서 이제 전화하고, 그런 것들을 도맡아서 하시는 걸 추천해요. 다음은 역시나 참을인. 제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조심해라, 임신하고 출산 때 뭐 잘못하면 그건 평생 간다. 정말 제가 이미 해버린 실수들 평생 갈 것 같습니다. 남편분들 정말 조심하시고 할 수 있는 한 다 하시고 아내 기분에 맞춰서 잘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시기에는 단순히 호르몬의 노예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몸이 너무 아프죠. 아직도 피가 계속 많이 철철 나요. 또 그런 와중에 산후 우울증이란 증세도 있어요. 많은 산모들이 겪고 있죠. 이런 상황에 잠은 잠대로 못 자고 아이는 아이대로 울어서 스트레스 받고,
그나마 조금 더 잘 수 있고 그나마 몸은 안 아픈 남편분이 참으세요. 다시 말하지만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남편분들이 참으시는 걸 강력히 추천합니다. 아내분들의 말이나 행동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해도 아내분들도 그걸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토닥여주면서 잘하고 있다, 다 괜찮을 거다 이렇게 해주시면 아마 마음의 안정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 다음은 또 반복되지만 아내냐 악이냐, 결국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게 되실 텐데 또 당연하지만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접하게 돼요. 이 어떤 소아과 선생님은 이렇게 하라고 해요. 근데 또 어떤 소아과 선생님은 그거에 정반대로 하라고 해요. 이런 단순한 다양한 의견 위에 또 문화적인 차이도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해라, 미국에서는 이렇게 해라. 그게 거의 정반대일 수가 있거든요. 제가 느낀 바로는 한국에서는 아이 중심적이에요.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 산모가 희생을 해야 하는 시스템이고, 미국은 산모도 중요하게 보고 하는 것 같아요. 단편적인 예로 한국에서는 진통제를 정말 참다가 한 알 먹게 하고 이러는데, 미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시간마다 3알을 먹게 하고요. 거기서 아직도 아프다 그러면 더 센 걸 줘요. 한국은 또 산모 먹는 거를 굉장히 까다롭게 관리하잖아요. 미국은 그게 굉장히 덜 해요. 출산하자마자 피자, 햄버거, 아이스크림 이런 거 잘 먹고요. 제 여동생이 백인인데 걔도 출산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팬케이크, 매일 아침에 팬케이크 구워 먹고 그런 거 다 그렇게 했어요. 결론은 아내가 스트레스 안 받게 잘 하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몸은 아프고 전몸살은 오고 잠은 못 자고 정신적으로 피폐한 상태에서 남편이 너 이럴 거 했어? 너 이거 아까 왜 했어? 이런 거 하면 기름에 불을 붓는다? 아니야,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니까 그냥 아내분이 먹고 싶은 거 먹게 하고 하고 싶은 거 하게 하는 게 제 생각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술, 담배, 불닭볶음면 너무나 자극적인 음식들은 아마 안 되겠죠? 이건 제가 만든 시간표예요. 남편분들이 보시고 간접적으로 이 시기가 어떤 느낌인지 참고하길 바랍니다. 정확한 시간은 아이에게 맞춰야 해서 유동적이니까 일정 내용을 주로 참고하세요. 모유 수유는 기저귀 갈고 수유하고 트림까지 합쳐서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예요. 그리고 신생아는 모유를 먹이는 기준으로 보통 하루에 8번에서 12번 정도 먹습니다. 저희 아이도 대충 3시간마다 먹었어요. 1시간에서 1시간 반짜리의 시간이 하루에 8번 이미 딱 박혀 있어요, 이 시간표에. 물론 조금 유동적이긴 하지만 아기가 밥 먹는 시간들이 아마 다른 걸 다 지배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틈틈이 밤에 이제 잠을 자면 되는 건데, 아기가 안 자거나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울어버리거나 이런 일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잠자는 시간이 줄어요.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자면은 적당히 자는 거라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 이 자유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이 자유시간이지 사실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의료비 내기, 보험회사와 의료비 상담, 떨어져가는 유아용품 주문, 육아 공부, 장보기, 차 기름 넣기, 필요한 약 찾아오기, 아기 출생 신고하기, 아기 보험에 넣기, 땡큐 카드 만들기 등등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만든 체크리스트예요. 육아와 산후조리를 위한 남편의 체크리스트라고 하면 되겠죠? 이거를 제가 굳이 만든 가장 큰 이유는 보통 남자들은 한 번에 한 가지씩 밖에 못해요. 예를 들면 남자에게 이거 해라, 그리고 저것도 해라, 근데 저것도 해라 하면은 첫 번째 거를 하다가 두 번째, 세 번째 거를 까먹어요. 너무나도 다양한 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하는 이 산후조리 시기와 육아 시기에 체크리스트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걸 만들었어요. 1시간마다 보시든 아니면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든 이거를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셔서 아직 안 돼 있는 게 있으면
그거를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텍스트본은 제가 밑에 디스크립션에 올려놓을게요. 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남편분들. 아, 남편이 너무 많이 희생하는 것 아닌가, 아내는 거의 놀고 먹는 거 아닌가, 이렇게 남편이 다 하면. 저는 그나마 지금 5-6시간을 이렇게 나눠서라도 자는데, 아내는 한 3-4시간? 좀 자는 것 같아요. 제가 아내의 시간표를 따로 만들지 않아서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아내는 또 아내대로 그만큼 바쁩니다. 이 영상에서 나온 걸 가능하면 최대한 해주시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정이 화목할 거예요. 화목한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육아 공부를 하면서 찾게 된 유튜브 영상을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이분과 어떤 아무런 소통이 없었고요. 정말 추천을 해 드리고 싶어서 알려드리는 영상이에요. 이 영상에서 알려준 지식도 지식이지만 그 내용이 정말 저와 제 아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서 심적으로 큰 도움이 된 영상이라. 이만 조지아 레드넥 정일백이었습니다.